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 안철수한테도 모든 걸 다 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입장이지만 지금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을 6일 날 저녁에 90분간 회동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가 SOS 친 거 아닙니까? 김종인한테 가서. 물론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뭐 찾아온다면은 뭐 만나자고 뭐 못 만날 이유는 없지 하고 나 좀 만나러 오라 이렇게 사인은 보냈습니다만은 만나서 뭘 얘기했대요. 야, 이거는 이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좀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옛날부터 비판도 많이 했잖아요. 예. 김종인. 네. 그때 제가 뭘 했습니까? 안철수는 꼭 잡아야 되지만 김종인에게 결별해야 된다. 예. 김종인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그 선대에 갔으면 지금 1위 못 달립니다. 예, 못 달리죠. 제가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럼 차이가 뭐라 했어요? 김종인하고 이게 그 안철수의 차이는 딱 글자 한자다. 글자 한자다. 뭐냐면 이게 그 표. 안철수는 이게 그 얼마나도 표가 있고 김종인은 이게 표가 없다. 김종인에게 많아봤자 자기 한 표인데 그 부인 있잖아요. 부인이 남편 따라 찍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 한 표도 누구 찍을지 모른다. 김종인에게 누구 찍을지 몰라요. 한마디로 이게 뭐 이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가치도 없고 오로지 이게 본인이 비례로 이게 왔다 갔다 똥파리처럼 하면서 비례만 5번 한 분 아닙니까? 이 김종인이는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 김건희 씨가 정확하게 파악하더만. 김건희 씨가 뭐라 했어요? 먹을 게 좀 있으니까 오지. 지금 이게 먹을 게 없으면 안 옵니다. 똥파리가 먹을 게 있어야 파리가 날아가지. 먹을 게 없으면 이게 파리가 옵니까? 따라서 저는 어제 그 이재명 만난 거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러면 먹을 것을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적절합니까? 불과 이게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이게 그 선거대책 총괄 상임 총괄 있잖아요. 네. 선대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이재명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그 대화를 합니까? 본인에게 뭐 별 대화 없었다 하지만 별 대화 없이 그 이재명이 그 바쁜데 8, 90분 동안 만나가 대화를 합니까?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에게 김종인이는 옛날 구시대 정치인 나가지고 옛날에 누굴 만나고도 끝까지 잡아떼더라고. 기자들이 핸드폰 다 봤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나서 아마 엄청난 죄의나 음모가 있었다 봐요. 다만 이게 지금 할 때가 아니니까 잡아뗀 거 아닌가. 따라서 이게 심각한 저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달 12일에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 비서실장을 했던 박용진 의원과도 만났고 그 이후에 기자들이 뭐 그쪽에 가서 선거 뭐 이렇게 돕는 겁니까 하니까 에이 내가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짓까지. 근데 할 수 있나요? 근데 그 어제 모임에요. 어제 이재명이하고 이제 그 1시간 20분 동안 1시간 20분 동안 김종희가 비공개로 만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딱 배석자가 한 명밖에 없었대. 그러니까요. 근데 이 배석자를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최재천 변호사 아닙니까? 최재천 의원이 네. 신림동의 그 태학과 학원에서 저하고 같이 강의를 오래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최재천 이분은 의료법 분야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호남에 국회의원 했던 분이죠. 성동에 올라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분인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최재천 이분만 배석하고 우리 국민의힘이나 김종인 쪽에 사람이 배석자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대화를 했는지 도대체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80분 동안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로 이게 최재천 한 명에게 데리고 면담을 했잖아요. 최재천이가 아무 제약이 거기 없이 이제 갔겠어요? 증인이죠, 증인. 뭐 이 얘기했을 때 딱 최재천이가 나서서 내가 그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녹음까지 해놨을 거예요, 녹취를. 그러니까요. 결국에 똥파리한테 먹을 거 안 주면 안 오듯이 제가 보기에 이런 제안 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총선에 비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 연세도 젊으시고 건강하신데 뭐 인생은 100년인데 지금 이게 비례 몇 번은 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다음에 비례 국회의장? 예, 뭐 비례로 다음에 의석을 드린다. 뭐 이런 게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외에도 이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줄자리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김종인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으니까 이미 윤석열 캠프에서는 끝난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요. 끝날 사람이 김종인도 끝나지만 이준석도 끝납니다. 이준석도 팽팽하거든요. 팽. 예. 따라서 이게 그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이가 마지막에 어떤 경우도 이게 이재명 쪽으로 뭐 조언이든 뭐든 쪽으로 이게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제 그게 표는 안 돼요. 뭐 파괴력도 없어요.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인생을 그렇게 저는 노출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재명 지지를 공개적으로 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은근히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현명하고 그 머리 꼭대기에 다 우리 국민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도덕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해동하고 나서 송영길이가요. 해동하고 나서 송영길이 인터뷰를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 좋은 충고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답. 답이 있었습니다. 이게 송영길이가 이렇게 지금 인터뷰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코로나 방역과 서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이게 뭐 조언을 해줬다고는 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게 도대체 김종인이가 코로나 뭐 알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뭐 조언해 줄 게 있어? 아니 이제 김종인이 코로나를 뭐 알아요?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 하나의 차별화된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게 경제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또 김종인 박사도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식견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이미지를 업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요. 또 중립적인 또 중도층을 향한 그런 그 약간의 플러스 효과랄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노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조언이나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게 이쪽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예, 비대위원장 말이 하신 안 되는 분이 거예요. 이재명 만나서 요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조언해 준다는 거 이게 말이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쪽에서 책 사오던 사람이 최갈장이가 저 조조한테 가서 조언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게 그 도청을 못하니까 내가 도청은 안 했지만 둘이 대화 저는 이게 들은 듯이 뻔한 게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김종희가 이 윤석열이 이거 무식해가 안 돼. 네. 윤석열이 뭐 경제고 뭐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맨날 그래. 네. 준비 안 돼 있고 이거 윤석열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너는 경험도 많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치고 나가. 이런 식으로 이게 윤석열을 까면서 이재명한테 이게 경제민주화나 뭐든 이쪽으로 이게 조언한 게 아닌가. 이게 안 들어도 이게 불을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이걸 이게 명략 관하랍니다. 불을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따라서는 정말 이게 김종인 원래 이게 제가 좀 비판도 많이 했지만 이재명 만나가 이게 윤석열 까면서 조언해준 정말 추한 노욕 노추다.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이렇게 군불 때잖아요. 근데 본격 선거 들어가면 김종인가 완전하게 노골적으로 이재명 지지선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충분히. 지금 SOS 친 거 아닙니까? 내가 뭐든지 김 박사님이 원하시는 거 다 드릴 테니까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참 우리 저도 뭐 김종인 위원장 그분 초선 때부터 제가 그 방 드나들면서 민정당에 이 정책 실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선 때부터 잘 아는 분인데 이제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정치도 사실은 마무리를 해야 할 때고 떠나는 뒷모습이 그래도 후학들한테 또 후진 정치인들한테 뭐 귀감은 못 되나마 노추다 노역이다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 이만섭 전 국회의장 정도가 좀 그래도 괜찮은 분 아니었나. 그래도 자기의 소신을 지킨 정치인 아니냐 하지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김종인이는요
김종인에게 뭐 이재명 만나가 저리 가든 안 가든 별 관심도 없고 저는 표가 안 되니까. 근데 진짜 걱정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게 그 좌파 쪽에 그 패널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진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재명이가 마지막에는 이게 이준석이하고도 딜할 겁니다. 지금 송영길이 워딩 보세요. 계속 송영길이 뭐라 하냐면 야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준석 너 바로 팽된다. 계속 이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간질을 제국이 계속 이간질도 하고 시키면서 이간책이죠. 실제 팽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게 진짜 표 때문에 이준석이 이번에 2번이나 까는지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스타일이 달라요. 진짜 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되면 이준석이 알아. 내가 팽당할 걸.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나 송영길이가 이준석까지 김종희처럼 이준석까지 포섭해가지고 우리 표를 땡겨가지고 너 이준석 끝까지 이게 안철수하고 단일화 막아. 계속 안철수 공격을 요구하며 단일화 막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준석까지 저는 저쪽에 포섭돼가지고 이렇게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이거는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김종인보다는 그렇죠. 이준석이가 포섭되면 되게 타격이 큽니다. 그거는 좀 걱정이 돼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단일화를 놓고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당 대표인데 거기에 계속 지금처럼 단일화 절대 불가다. 만약 단일화 한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 하고 또 가출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지난번 송영길이는 지난달 중순에도 김종인 위원장 그 사무실 찾아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님의 경제 철학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와가지고는 이재명 후보한테 아주 우호적이고 뭐 아무런 감정이 없다 합디다. 문재인하고는 좀 그러는데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재명 후보가 찾아는 갔습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뭐 송영길이다 뭐다 해갖고 그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김종인 방을 들락날락 한 거예요. 뭐 쥐새끼들 드나드는 거 있잖아요. 그 곳간에 그렇게 드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번 주에요. 저번 주에 그 채널A 그 방송을 제가 수요일 나가거든요. 끝나고 이제 그 장해찬 본부장 이제 그 청년 본부장입니다. 캠프에 그 나름대로 실세예요. 야 장해찬 왜 그 너 안철수하고 단일 안 해? 그 캠프 분위기 어때? 이랬더니 그 변호사님 그 뭐 준석이 또 가출할까지 못합니다. 좀 캠프에 해야 되는데 아니 준석이 이준석이 가출할까 싶어서 단일한 이야기를 못 꺼낸다. 다 그 캠프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면 이준석이가 나가는 데마다 안철수 요구하면서 단일화 절대 안 된다. 단일화하면 본인이 가출하겠다. 이러면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저는 과연 이게 그 본인 욕심도 있지만 저쪽이 민주당하고 교감도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뭐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뭐 공개하는 거 봤습니까? 따라서 저는 끝까지 이게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김종인 보니까 김종인 아마 이게 조만간 김종인은 저쪽으로 공식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86 운동권들은 아주 이런 공작 정치랄까 뭐 이런 걸 하는데 거의 달인 수준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가장 절박한 사람은 저쪽이거든요. 정권이 넘어갔다. 지면은 보수도 괴멸하지만 저쪽도 완전히 진보 좌파 세력이 괴멸한다고 보는 것이고 괴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쪽에 깜빵을 하나 새로 세워야 할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입니다. 저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윤석열 후보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모든 거는 결단은 이제 그 후보 본인이 결단을 내리고 모든 게 책임도 후보가 지는 거예요. 이제는 김종인이 뭐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눈치 볼 필요는 없다. 지금 이준석이 가출한다 해도 이제 이준석 가출한다 해서 이재명 쪽으로 갈 필요도 없고요. 이미 이제 다 윤석열 지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거 아닙니까? 따라서 뭐 소신껏 단이라도 아까도 진짜 인터뷰 좋던데
결국에 안철수와 내가 결정할 문제다. 네. 이것처럼 이준석이든 누구든 눈치 볼 필요 없다. 소신껏 결정하고 모든 게 책임을 지시면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서변 회사님 말씀대로 윤석열 후보가 정말 결단을 내리시길 바라고, 또 안철수 후보도 당 내외에서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10년간 정치를 해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양식, 식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조기에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